네, 안녕하세요. 상춘중학교 학생 여러분. 두 번째 거꾸로 수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에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 즉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저번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은 이제 통치체제 정비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세도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왕권 강화책과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안정책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왕권 강화책으로는 비변사 폐지와 경복궁 중건이 있고요. 민생 안정책으로는 양전사업, 호포제 실시, 사창제 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책이자 민생 안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정책으로 서원 철폐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구조와 내용들을 잘 숙지해 두시고요.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수교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통상은 국가 간의 교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교는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면 외국과의 교역과 외교 관계 체결을 모두 거부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총 6개의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핵심용 댓글 질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 병인박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 1866년 병인년에 있었던 천주교도 박해 사건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천주교 교리와 평등 사상은 당시 조선의 관료들에게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서양 열강들은 조선에게 줄기차게 통상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조선의 관료들, 유학자들이 비판하는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로 나중에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위의 그림은 병인박해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절벽 위에서 머리를 잘라 처형을 해서 강 밑으로 그 시체를 떨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저곳의 명칭이 끈을 절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절두사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천주교 순교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너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모노는 미국의 상선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모노가 당시 평양에 와서 통상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선 정부가 거절하자 제너럴 셔모노 선원들이 무단으로 상륙하여 평양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평양의 시장이었던 박규수가 병사를 이끌고 제너럴 셔머노를 공격해 격침시키게 되죠. 위에 왼쪽 우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의 우표입니다. 북한에서는 미국을 공격하고 승리했던 사례로서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 원인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에서 병인은 일어난 연도, 그리고 양은 서양 세력을 의미하고요. 요는 소란을 뜻합니다. 즉 병인년에 발생한 서양 세력의 소란이라고 하는 뜻이죠. 병인양요는 앞서 배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합니다. 병인박해 때 살아남아 중국으로 도망간 프랑스 선교사가 프랑스 본국에 박해 사실을 알리면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병인양요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던 강화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한성근과 양원수가 각각 문수산성과 삼낭성에서 활약하면서 프랑스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각하던 프랑스군이 왕실의 중요한 도서들을 보관한 일종의 도서관인 외규장각을 약탈하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강화도에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사진인데요. 이것은 이제 복원한 모습이고요. 이것이 외규장각에서 약탈당한 대표적인 도서인 의궤입니다. 의궤란 왕실의 의식이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조선시대 귀중한 기록 유산입니다. 의궤는 2011년이 돼서야 대여라고 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으로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위해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 남현군 묘를 도굴하게 됩니다. 묘의 시체를 인질로 삼으면 조상을 깎듯이 제사 지내는 조선이 어쩔 수 없이 통상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를 알아차려 오페르트 일당을 공격하면서 도굴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남영군 묘는 천하제일의 명당이라고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완벽하게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본래 이 자리에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묘를 쓰면 그 후손에서 황제가 2명 나온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절을 부수고 아버지의 묘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저번 시간에 언급한 영화 명당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조선인의 서양인에 대한 반감을 크게 키운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미양요입니다. 병인양요가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이라면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인데요. 그런데 사실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난 후 5년이나 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은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5년이나 지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조선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정예 병사, 그 해병대를 동원을 해서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선은 무기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어제현 장군이 광성부에서 항전을 했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신명요의 결과 미국의 피해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망자는 조선 측 기록으로는 50여 명, 미국 측 기록으로는 대략 350여 명이었습니다. 두 국가의 기록이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신미양요는 미국의 대승으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강화도에서의 전투에 승리한 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상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고 강화도를 점령당한 것 정도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가게 되죠. 마지막 6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미양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미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서양과 통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의지를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 바로 이 척화비입니다. 척화비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의를 배척하자는 것,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서양과의 통상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곧 나라를 파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지 3년째 되는 1866년에는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모누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죠. 병인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는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868년에는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서양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누를 침몰시킨 것을 구실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죠. 그리고 신미양요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수교를 강하게 거부하는 의지가 반영된 척화비가 건립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국외 정책입니다. 누구는 흥선대원군이 외국과의 통상을 거부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우리나라의 발전이 늦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 서양 국가들이 동양으로 활발하게 식민지 확장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이 막아낸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 스스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댓글용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양의 통상 요구,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댓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안내할게요. 다음은 이제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